우울한 얘기만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좀 장밋빛 소식도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역사를 코스피가 썼습니다. 장중 사상 최초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2,000선을 넘는 출발을 보였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으면서 지난 3월 달에는 1,45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2,731.45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낮았었던 때보다 1,2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건데 자세한 설명 최 고모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백두산 정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백두산 정복? 네. 백두산의 높이가 거죠?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2,744m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가에 가면 요번에 백두산을 정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후지산이다 이러거든요. 후지산은 3,776m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3,000 간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증시의 지수만 보면은 코로나가 안 보이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700을 뚫어서 나오는데 2018년도 우리 2,600을 뚫은 후 5개월 후에 반타작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경계가 굉장히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게 일단 상장사 이 영업이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이제 미래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항상 증시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순매수를 할 때입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1,100이 깨져갖고 1,089원이 되는 등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증시 좋습니다. 3,000을 지금 뭐 다들 얘기를 했죠. 한 두 달 전에만 해도 뭐 2,800 했는데 지금 3,000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후지산 가자 그러는데, 자,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외국인한테 좋다면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줄여가면서 폭을 진행하느냐가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면서, 또 우리 증시하시는 개미 투자자들 분께는 좀 좋은 소식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좋았던 부분,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울러 증시를 투자하려는 사람들, 지금 이거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약간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식의 전망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자산시장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힘은 돈의 힘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선진국들이 내년에 이제 초에 경기 부양책,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한국도 이제 계속해서 재정 확대책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한국이 그 주요국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OECD 이번에 1위 전망이 됐고요.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네. 무역 흑자 규모만 해도 11월 달까지 390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치를 벌써 넘어간 거예요. 2019년 수준을. 올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디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증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의 그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3,000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돈.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결국은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그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뭐 굉장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는 이상, 가령 뭐 백신의 부작용이 엄청나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뭐 몇 달 내로는 그 적어도 뭐 몇 년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몇 달 내로는 상당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뭐 2030 세대들, 젊은 세대들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금리는 낮고 부동산은 투자하기에 너무 벅차고 그래서 증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최 고모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짧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저 요새 신내림이 받아서 이거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월 달에 16%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16%가 올라온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2001년도, 2003년도, 2005년도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네. 그때 이런 폭발이 된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느냐? 3 내지 4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분기까지는 이 투자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경제학자들 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인플레에 대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고 이러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은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자산 운영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까지의 추측이다, 예측이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에 관련된 순서 매주 금요일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제 관련 이슈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